진짜 간단한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렌더링을 걸었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각 오브젝트에다가 라운드 코너를 먹여주시는 일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해당 영상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드라이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센입니다. 실사 같은 렌더링 제작편은 총 6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중 첫 번째 파트인 디테일한 모델링의 간단한 핵심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예시는 철제 책장을 한번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델링 참고는 미니멀한 가구를 파는 두닷이라는 사이트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끄고 탑뷰로 가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각형 단축키 R을 눌러서 클릭을 해줍니다. 높이 프레임의 사이즈는 20,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항상 스페이스바 버튼 누르셔가지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린 사각형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작게 나왔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2를 눌러서 확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틀어서 풀푸시 단축키 P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높이는 2000으로 해줍니다. 오브젝트가 길어서 화면상에 다 안 들어오게 된다면 컨트롤 시프트 2를 눌러서 다시 들어오게 해주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 전체 선택 땅땅땅 3번 누르신 후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묶어주시고요. 다시 탑뷰로 가셔서 높이 프레임들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복사하시기 전에 G 버튼을 누르셔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는 Move 단축키 M을 누르신 다음에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후에 여러분들이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해당하는 축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Y축 방향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키는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왼쪽 방향키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거리를 280 정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되었으면 두 개를 다 잡아주시고 무브로 빈 공간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엔 X축이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신 후에 컨트롤 키 같이 눌러주셔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80 정도를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살짝 틀어주시면 이런 형태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퍼스펙티브를 잠깐 끄시고 Shift B를 눌러서 바텀 뷰로 가줍니다. 사각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어주시면 되냐면 이쪽 끝부분에서 반대쪽 대각선 끝부분까지 그어주시면 됩니다. 탑뷰로 가셔서 살짝 틀어주신 다음에 P 누르시고 풀푸시로 두께는 20만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얘네들도 같이 수정이 되면 편할 것 같으니까 G를 눌러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시다. 자, 끝부분 확대해 주시고요. 무브로 클릭을 해서 10mm 정도 올려주신 후에 이쪽 위에 부분을 잡고 무브로 잡으신 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옮기실 때는 저는 Z축 방향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셔서 고정을 시키신 다음 선반하고 선반 사이의 간격이 321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의 두께를 포함한 값인 341로 간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중복사 명령어를 쓸 거기 때문에 이동하신 후에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Shift 숫자 8을 입력을 하시고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5단짜리 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6단짜리 높이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6단을 다 복사를 하고 한 단을 지워서 높이 프레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6단은요 선반의 개수가 7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선택이 안 되어 있는 맨 밑에 있는 선반을 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선반을 포함한 개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총 7개가 복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선반까지 포함을 하면 6개가 되겠죠. 그래서 6단을 다 복사를 하시고 한 단을 지우신 다음에 프레임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풀푸시로 면 잡고 클릭을 하시면 전부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판과 세로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Shift P를 누른 후에 K를 눌러서 뒤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백판이 필요한 위치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백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안쪽 틀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틀어주셔서 풀푸시로 20만큼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컴포넌트를 한번 먹여주시고 하나 더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로 프레임입니다. 세로 프레임은 퍼스펙티브 끄고 탑뷰로 가셔서 한쪽에다가 다 그린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R을 눌러서 필요한 만큼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살짝 틀어주시고요. 풀푸시를 내려주시는데 두께가 선반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로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자, 전체 선택해주시고 그룹, 그 다음에 얘도 한 번에 수정이 되는 게 편하기 때문에 G를 눌러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무브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총 필요한 개수는 선택한 오브젝트를 포함한 개수 2,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세로 프레임들만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요, 탑뷰로 가서 이만큼만 모두 선택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보이는 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세로 프레임만 선택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완성이 되었으면 무브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구의 수평을 맞춰주는 글라이드를 한번 그려볼 건데 가구의 밑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ft B를 눌러서 바텀 뷰로 봐줘야겠죠. 당연히 퍼스펙티브는 꺼주신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쉽게 확대를 해주실 거면 Ctrl Shift W를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글라이드의 형태가 다각형을 띠고 있는데 N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사이드는 8을 입력을 합시다.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은 외접하는 조건으로 다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양이 필요하니까 클릭 후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무브로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기 미드 포인트 잡아주신 다음에 클릭, 오른쪽 방향키, 위쪽 미드 포인트에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쪽 미드 포인트 클릭하신 다음에 Y축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키 눌러주시고 이쪽 미드 포인트에다가 클릭. 그러면 가운데 딱 맞출 수 있겠죠. 자, 작업이 끝나셨으면 살짝 틀어주신 다음에 풀푸시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빼주시면 되는데 비율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한 10mm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좀 작다 싶으시면은 스케일로 좀 더 키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조금만 키워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S 누르시고 꼭지점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프레임을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프레임을 삐져나가기 전에 클릭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같이 수정이 되는 게 좋으니까 G를 눌러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퍼스펙티브 켜져 있었으니까 끄고 바텀 뷰로 가신 다음에 해당 끝부분에 무브를 잡아서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개를 잡으셔서 반대쪽으로 복사하시면 되는데 이게 X축으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진짜 간단한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선 부분이에요. 모델링하고 모델링이 가까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은 화면상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렌더링을 걸었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각 오브젝트에다가 라운드 코너를 먹여주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미 오브젝트 한 요소마다 컴포넌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죠. 라운드 코너는 제 루비 드라이브에 가시면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 라운드 코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 창이 뜨는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요거 두 개만 먼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셋하고 세그먼트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프셋은 오브젝트의 모서리 부분 두께이기 때문에 1에서 2mm 정도로 주시면 되고요. 세그먼트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리시면 세그먼트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모델링의 용량이 커져서 파일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5 정도로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완료됐으면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신 후에 나머지도 작업해 주도록 합시다. 더블 클릭, 3번 클릭, 땅땅땅, 클릭, 엔터, 엔터. 문제는 밑에 있는 글라이더 같은 경우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라운드 코너를 먹여주시면 2mm가 굉장히 두껍게 잡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셋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이 창이 뜨면 0.5를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나머지도 완성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